이 외국인은 영어로 하면 뭐다? 호구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컨설턴트 중국 무역 전문가 바이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인생 가이드 현우입니다. 오늘 우리 민상현 대표하고 또 일주일 만에 만나서 우리가 좀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디지털 노마드의 세상에 초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지금 제가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그 제품에 대해서 저도 엄청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이번 주에 지금 어쨌든 해야 되는 게 일단 사입을 해야 되니까 견적도 아마 내야 될 거고. 그렇죠. 제가 원래 팔려던 그 제품에서 대표님께서 또 피드백을 주신 상품도 정말 괜찮은데 이렇게 구성까지 같이 가져가면 훨씬 더 이게 시너지가 더 폭발할 거다. 그렇죠. 네. 그 제품만 딱 하는 게 아니고 라인업을 갖춰서 네. 그 다양한 제품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네. 제품이 같이 상승이 된다. 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총 이제 해야 되는 게 3가지인데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자본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가지는 네, 고민이죠. 네, 그래서 하나는 일단 제외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판매하면서 더 추가하면 될 것 같고, 우선 이 2가지 제품을 이번 주에 견적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이테일 코리아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지, 케어할 수 있는지. 네, 뭐 견적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앞으로 진행하는 뭐 상세 페이지나 네. 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뭐 3PL도 어쨌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 관련해서 좀 피드백을 좀 받고 싶거든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중국 공장에 제품에 오더를 했을 경우에 공장하고 가장 협상에 최우선 되는 게 뭐냐면 MOQ예요. 네, 미니멈 오더 퀀터티. 네, 최소 구매 수량에 대한 그 괴리가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 아이템에 대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가 많죠. 미국에서 그 아마존 셀러 하실 때도 그런 뭐 벽에 부딪힌 적도 있지 않나요? 그게 항상 MOQ가 문제죠. 그렇죠. 네. 공장에서는 기본적인 이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설비랄지 네, 인적 투자가 있을 텐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게 곧 리스크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가져오면 곧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그 확률이 높으니까 대부분 소량만 네, 하려고 소량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죠. 그럼 당연히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100개 했을 때 얼마고 500개 했을 때 얼마고 네, 네, 1000개 했을 때 얼마인지 네,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인들 정서로서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분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중국 공장에서는 100개 했을 때의 가격, 500개 그리고 1000개 했을 때 가격을 빼주기는 빼주지만 이미 그거는 협상 방법의 실패다. 첫 단추부터. 네, 왜 그러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매뉴얼대로 거기에서는 가격에 대해서 안내만 할 뿐이지 협상에 대한 내고를 전혀 하지 못하는 진행 과정이다.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타겟을 안내를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 대표님이 300개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담당자는 공장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제품 1000개 오더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로고가 뭐 실크 인쇄가 돼야 되고 패키징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협의들을 다 하게 됩니다. 네. 다 하게 된 이후에 그 공장 담당자 뭐 매니저급이나 때로는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번에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200개 정도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이제 그 다음에 협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럼 공장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네, 왜냐하면 1000개 한다고 해놓고 200개로 수량이 줄어들고 네. 야 그거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수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공장과 200개를 하면 그러면 단가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공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 그러면 우리가 300개로 하자. 300개로 하되 이 가격에 우리 좀 해줘. 이번에는 니네들 뻔히 알다시피 우리가 미국에도 수출 많이 하고 유럽에도 하고 한국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니네들도 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 알리바바나 1688에 우리 회사를 조회하면 나와 있어요. 그게 공장 사장도 그 데이터를 보고 NO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00개를 이제 메이드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잘 모른 채 100개 할 때는 얼마입니까? 200개, 500개, 1000개 할 때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물어봐서 답변은 해주지만 이미 그거는 협상 과정에 처음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아이템들도 이 속속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메이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알리바바만 들어가봐도 1688도 들어가봐도 네. 이미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0개에서 499, 네. 500개부터 뭐 1000개, 뭐 1000개 이상은 얼마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상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테일 코리아에서 캐해줄 수 있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게 이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쌓아온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개인 셀러가 내가 뭐 한 2-3천 개 한다 해가지고 500개로 바꾸면은 이게 테일 코리아와 비슷한 견적을 맞출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좀 힘들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접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 익숙해져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영문 알리바바를 들어가도 그렇고 1688을 들어가도 그렇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개부터 500개 구매할 때는 얼마, 네네 500 한 개부터 1000개 구매할 때는 얼마, 네네 1000개부터 2000개 구매할 때는 얼마 이렇게 딱 구간이 정해져 네, 구간이 정해서 나와 있죠. 여기에 최면이 걸려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을 할 때도 그렇게 요청을 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홀세일, 도매로 진행되는 B2B 사이트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일반 고객들은 그걸 기준으로 거의 내고를 하지 않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 이거는 500개 살 때는 이 가격으로 사야 돼. 이게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간과하면 안 될 내용이 딱 하나 있어요. 일반 사람이 로그인 할 때와 우리 회사에서 로그인 할 때와 단가가 다릅니다. 첫 번째. 네. 아세요? 그거 네 몰랐죠. 아, 모르셨어요? 당연히 몰랐죠.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그 등급제로 아마존도 가격의 정책이 좀 바뀌나요? 비즈니스 프라이스가 따로 있긴 해요. 아, 그런 식으로? B2B 거래하는 그게 또 있기 때문에. B2B 거래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소매가랑 도매가 차이. 아, 그렇게만 나눠져 있어요. 네. 1688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1이 보는 단가가 있고 레벨 2, 3, 4, 5, 6까지 볼 수 있는 단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로그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가가 나눠져 있어요. 결국 보고 있는 가격이 그것도 싼 게 아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보고 있는 단가가 첫 번째 다르고 두 번째는 어떤 단가를 정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 단가를 그대로 제한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똑같은 제품 저기에서는 얼마던데 예를 들어 100원짜리인데 이 똑같은 제품 저기에서는 90원이던데 니네들 조금 싸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민 대표님 영어 잘하시죠? 그냥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중국에서 소싱을 하실 때 영어로 대화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좀 비싼 거라. 그렇죠. 그거조차도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중국인이 내고를 해야 됩니다. 네. 내가 한국 가서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한국 사람이 너무 비싸. 저기 가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 왜 여기서 2,000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 장사들끼리는 또 내고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한 주먹 더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달라지듯이 중국의 아이템에 대한 단가 조정도 충분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국내 시장에 온라인 이제 판매하는 강사들 중에서 보면은 제가 많이 봤지만 아직도 알리바바에서 소싱하라고 영문 하는 알리바바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유통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단가가 저렴한 거를 뭐 마진율을 크게 해서 팔면 되니까 뭐 어떻게 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싱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뭐 2만 원에 팔았다고 쳤을 때 그거 뭐 2,000원에 받아 1,000원에 받아 똑같다. 그렇죠. 별로 상관없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그렇죠. 이미 그런데 시장은 1,000원짜리 제품을 옛날처럼 5배 뛰기를 하거나 이런 시장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며칠 있으면 그 제품이 금방 네. 경쟁사로 존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제조 단가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쿠팡 위너 시스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쿠팡 위너도 내가 동일한 제품을 아니면 비슷한 제품을 누가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위너가 되느냐 마느냐, 위너가 되면 잘 팔리고 위너가 안 되면 못 팔리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이템을 내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소싱을 하느냐가 문제라 이거죠. 그런데 영문 알리바바와 1688 이거에 대한 혹시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나요? 명확하게는 모르고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두리뭉실하게. 첫 번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타오바오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절대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시면 안 돼요. 타오바오는 쉽게 말하면 B2C 사이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B2C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내가 한국의 온라인 시장에 다시 물건을 판다. 이거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동네 할인마트에서 판다. 거의 그런 마인드와 비슷하다. 그런데 아직도 타오바오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매입처가 명확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영문 알리바바와 1688에 대한 내가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동일한 제조 공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가 존재합니다. 네. 국내 사업부가 존재하고 해외 사업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 사업부는 국내 사업부로 팔리는 제품은 1688로 판매가 되고요. 해외 사업부로 판매되는 제품은 영문 알리바바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콜라를 신세계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것과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아주 이해가 좀 쉬워요. 네. 콜라의 맛과 용량과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이걸 어디에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취하는 단가가 달라지고, 일단은 소비자들의 유입 경로가 달라지죠. 네. 백화점에 오시는 분과 이마트에 오시는 분의 유입 경로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는 제품의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듯이 중국의 제조 공장에서는 영문 알리바바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입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민 대표님이 제조 공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국내 시장도 해야 되고 해외 시장도 해야 되는데, 해외 시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입점 비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점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세 번째,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아야 돼요. 뽑고 세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녹아져 있냐? 제품 단가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 알리바바에서 구매를 하면 제품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동일한 가격에 어떻게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세계 백화점에서 비싼 세를 지불하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와 비슷하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B2B 사이트인 1688과 영문 알리바바가 있는데, 중국인이 단 한 명이라도 영문 알리바바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중국인이 영문 알리바바를 들어가는 일은 없다. 네. 무슨 말이냐? 영문 알리바바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다. 외국인을 영어로 하면 혹시 뭐라고 표현하나요? 넌센스인데. 그렇죠. 네. 외국인을 영어로 표현하면 호구. 자,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영문 알리바바로 유입하는 사람은 다 외국인이다. 이 외국인은 영어로 하면 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죽기 살기로 거기를 들어가서 제품을 봐야 되느냐? 그냥 국내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소스가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내가 제품을 소싱할 때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중국어는 모르고, 중국어 모르고. 네. 그리고 설사 중국어 번역하더라도 1688에서 그렇죠. 한계점이 명백히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어렵죠. 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족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대본에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예 조선족이고. 네,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줍잖게 번역해서 해봐야 결국에 외국인인 거 아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품 찾는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가 진짜 제조사가 맞냐.
그게 확인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알리바바에서는 영문 알리바바에서 힘들죠. 여기가 진짜 제조사인지 아니면은 뭐 가운데 이제 뭐 그렇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업체인지 트레이딩 회사인지. 네. 그래서 영문 알리바바에서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소싱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나는 한 단계를 거쳐서 물건을 받겠습니다 네. 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조 공장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떤 걸까요? 로스입니다. 로스. 불량 제품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불량 제품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불량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 대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가복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가복 생산을 만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1000장을 더 만들 수 있는 원단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제조 공장은 그 제품을 만들면서 로스가 발생되면 이 1000장을 버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버리지 않아요. 중국 제조 공장들이 브랜드를 안 달고 비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또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 민 대표님이 한국에서 제조 공장을 하고 있어요. 제품의 10%가 로스가 만들어졌어요. 불량이. 근데 이 불량이라는 게 아주 크리티컬한 불량이 아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약간 뭐 올이 뜯어졌달지 뭐 이 정도의 불량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재고로 두겠죠. 어쩔 수 없이 폐기를 뭐 하진 않을 거예요. 폐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네, 폐기비용도 발생. 그렇죠. 이걸 이제 재고로 두고 이걸 누구나가 다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걸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한국인 바이어한테 파시겠어요? 아니면 외국인 바이어한테 파시겠어요? 한국인한테는 안 팔겠죠. 왜 안 팔까요? 바로 이게 그렇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만날 수가 있으니. 근데 그렇죠. 외국인은 한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만났다 치더라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영문 알리바바에서 오더를 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다. 그렇죠. 네네네. 이 사람한테 좋은 물품을 줄 수도 있지만 섞어서 줄 수도 있다. 때로는 한 80% 이상의 로스가 난 제품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컴플레인 하시겠어요? 일단 따지겠죠. 영문 알리바바 중재 혹시 해보셨나요? 중재의 기능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몰랐어요. 모르십니까? 네. 중재의 기능이 있죠. 영문 알리바바는 이 중재의 기능이 있습니다. 1688도 중재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중재라는 거는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셀러와 바이어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됐을 때 중재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데 셀러는 명확하게 제품을 보낸 게 맞고 바이어는 불량 제품을 받은 게 맞고 이럴 때 중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영문 알리바바에서 자국민 편을 들겠습니까? 외국 바이어의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자국민 편. 자국민 편을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제 그 모듈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로 했든지 아니면 보통 저는 페이팔로. 페이팔로. 아니면 TC로 성공하거나. 네. 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그렇죠. 굉장히 크죠.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자국민한테 판매를 했을 때 불량 제품을 의도적으로 자국민한테 판매를 했을 때 이게 발생되는 크레임에 대해서 불보듯 뻔히 나오는 크레임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국민한테는 그런 장난을 웬만하면 안 친다. 하지만 외국인한테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개연성은 다분하고 그런 소지는 충분하다. 네, 제가 실제로 페이팔로 결제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냥 잠수 타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알리바바의 결제 모듈을 활용하지 않았고 페이팔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페이팔에 당연히 케이스 오픈을 했죠. 근데 페이팔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냥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예요. 거의 그렇죠. 뭐 트래킹 줬죠. 정상적으로 도착했는데 근데 물건이 좀 불량이 많다. 그러니까 그거 전달했습니다. 끝. 걔네들 답변 씹었어요. 그렇죠. 그냥 케이스 종결시켜버린다니까. 중요한 거는 외국 바이어라는 이미 주홍 글씨가 써져 있는 그런 바이어들의 입장의 베이스 자체가 영문 알리바바다. 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어떤 제품 소싱을 하라는 그런 뭐 강사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몇몇 셀러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봐서. 아니 지구들이 뭐 도대체 알면 뭘 얼마나 한다고. 유통하는 사람이 사실 저는 물론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 제가 찾았거든요. 왜냐면 그럼 민 대표님도 영문 알리바바에서 소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까? 저는 그럴 때는 강의를 안 했어요. 저도 아. 어쨌든 EU 시장을 몇 번을 다녀왔고 중국 현지에 있는 업체를 저는 썼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제 편의만 생각해서 했다면은 저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니까 영문 알리바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싱을 하면 된다. 그건 사기죠, 사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뭐 배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의한답시고 좀 하고 있는 자체가 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하게 보면. 근데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냥 할만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 같아요. 보면은 내가 신라면도 먹어보고 너구리도 먹어봤어. 그러면 신라면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너구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맛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은데 걔들이 먹어본 건 딱 뭐냐면 신라면만 먹어봤어. 그러다 보니까 너구리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신라면 좋다라는, 신라면 맛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면 낭만이죠. 그런가요? 네, 아니죠. 그리고 제가 어쨌든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알리바바 하면서. 물론 거기서도 잘 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무조건 열애로 빼버리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뭐 강의를 하든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영어 잘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셀러들이 영어 못한단 말이에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제가 항상 포커스를 줬던 게 뭐냐면 결국 이제 텔코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냥 나는 위임을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렇죠. 다른 쪽에 있는데 네. 그렇다고 내가 직원을 뽑자니 이것도 비용이 분명히 생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한 달만 쓰고 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걸 해결한다 치더라도 이게 제조산자인지 모르겠고 단가가 많은지 몰라. 거기다가 결제 대부분 페이팔하면 또 페이팔 수수료를 붙이고. 그렇죠. 설사 그게 페이팔이 안전한 게 아닌 게 궁극적으로 얘들 중재를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설사 이게 중재를 한다 할지라도 케이스 열고 해결되는데 한 달 반, 두 달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또 사람 미치는 거고. 내가 오늘 또 우리 직원이 복잡한 케이스라고 해서 아마 그분도 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 영상 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보기만 했지 좋아요 구독 안 눌렀습니다. 오늘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화로 좀 상담을 해드린 케이스인데 네. 영문 알리바바를 통해서 FOB 조건으로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FOB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장에서는 네. FOB 조건으로 구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니까. 네, 일반적인 조건이니까. 일반적인 무역 조건이니까 FOB 조건으로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FOB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FOB 조건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물건값을 지불을 하고 이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 통관해서 받아봤는데 물류비가 비쌌어요. 네, 아마 그분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그분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동의는 하실 거예요. 만약 이 영상 보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물류비가 비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조건으로 하셨냐 안 물어봐도 답은 뻔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FOB 조건으로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공장이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이 최종적으로는 어디를 가야 되냐? 인천으로 와야 돼요. 근데 FOB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건 뭐냐면 전주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 이 물건값을 더해서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그럼 전주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는 군산이잖아요. 네. 군산까지 가는 비용까지 해서 이 물건값을 공장에 네, 지불을 한 거예요. 답답할 노릇 아닌가요? 뭐하러 군산까지 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군산에서 다시 인천까지 와서 제품을 수출을 하게끔 만드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 제품은 전주에 있는 공장에서 EXW 조건으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 인천까지 내리운송을 통해서 보내지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수출하면 된다. 중국은 이제 반대로 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제품 가격이 한 15% 정도는 저렴해질 수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분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예 모르세요. 그렇죠. 아예 모르세요. 그냥
어떤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원가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길래 제가 이제 전화로 좀 설명을 해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문 알리바바를 구매를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 충분히 우리는 파파고를 이용해서 중국에 소통이 가능하다. 네. 영문 알리바바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제품의 디테일 확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장점 빼고는 다른 장점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편의성. 그렇죠. 편의성 하나로 이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정확히 된 루트를 찾아서 계속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그리고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초기 사업자들이